안녕하세요. 일정이 남자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성수 전략정비 1, 2, 3, 4구요. 정비계획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제 제 공람 공고가 진행 중인데 24년 12월 26일에 고시가 돼서 제 1월 27일까지 재공람이 진행 중입니다. 자, 제 공람 공고문 같은 경우는 서울 도시계획 포털 사이트에서 현재 이제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 페이지 수로 치면 20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거기서 딱 필요한 것만 추려가지고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추진 현황 같은 경우는 2009년 1월에 한강 르네상스 계획이 수립이 되고 8월에 일정 지구 단위 계획이 이제 결정이 되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진행이 되다가 작년 11월 25일에 정기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 심의가 이제 수정 가결이 되면서 재공람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구역도고요. 여기에 1, 2, 3, 4구역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용도지역은 현재 3종으로 다 이제 종상향이 되고, 일부가 여기 복합용지 준주거로 종상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연 녹지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한강변이고, 요쪽 앞에 있는 게 이제 강변북로예요. 이게 어떻게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수변 문화공원으로 이제 계획이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수변 문화구역은 1, 2, 3구역 이렇게 돼 있고, 4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수변 문화구역 공원이 아니고 그냥 이제 광장으로 여기가 자연 녹지로 이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문화시설이 여기 2구역하고 3구역 사이로 이렇게 앞쪽에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획지 건축물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복합용지를 이제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현재 대부분이 구역 내 2종과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이고, 일부가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이고, 그리고 대상진의 이제 국공유지가 전체 29.1% 정도 되고요. 그 외 70.9%는 이제 사유지다. 그리고 전체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면적은 65만 9,19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용도지역이 여기 보시면 이제 변경해서 기존에 있던 거에 2종 7층이 6만 4천 정도가 이제 감소하고, 3종이 5만 정도가 증가하고, 준주거가 또 14,000 정도 증가해서 전체 비율로 보면 구역의 2종 7층이 30.6%고 3종이 63.7, 준주거가 한 2.2%, 그리고 자연 녹지가 한 3.5% 정도 된다. 자, 구역별 토지 이용 계획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전체 구역 면적이 1구역이 가장 큽니다. 19만 4,398이고 2구역이 13만, 3구역이 11만, 4구역이 뭐 한 8만 9천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강변 북로를 제외했을 때 구역 면적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럼 전체 구역 면적은 이제 강변 북로까지 다 포함한 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주택용지, 여기 보면 획지에 주택용지가 있고 복합용지, 근생, 뭐 종용지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2구역하고 3구역은 복합용지가 이제 준주거로 이제 종상이 되면서 조성이 되고, 그리고 1구역에는 이제 초등학교가 있고 2구역에는 기존에 중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구역에는 차고지, 버스 차고지가 이제 계획되어 있어요. 공공시설 계획표를 보게 되면 이게 도입시설에 보면 1, 2, 3구역에 보면 수변 문화공원이 1, 2, 3구역에는 계획되어 있고, 4구역에는 수변 문화공원은 없어요. 근데 수상 문화시설은 있는데 여기 1, 2, 3구역도 수상 문화시설은 포함되어 있죠. 공통적으로 1, 2, 3구역이 수상문화시설은 같이 이제 부담을 하는 거고, 수변문화공원은 이제 4구역은 이제
기부 체납에서 빠진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기반 시설을 보게 되면 이제 토지로 기부 체납하는 면적이 있고, 이제 건축물로 이제 공원, 주차장 이런 걸로 기부 체납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건축물을 이제 토지 면적으로 이제 환산해 가지고 표시를 하고, 그리고 구역 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이제 무상으로 기속이 되고, 새로 이제 설치하는 것도 또 무상으로 기부 체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전체 기부 체납을 보게 되면 전체 합계가 이제 22.62%인데, 자 구역별로 보면 1구역이 24.61%, 2구역이 23.56%, 3구역이 23.05%. 근데 4구역이 아까 수변 문화공원이 빠지니까 16.59%로 순부담률이 나타난다. 그럼 4구역이 순부담 여기 기반시설 하는 면적은 가장 적구나. 그리고 1구역이 가장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건축물 계획을 보게 되면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이제 표시가 되고, 연면적도 각 구역별로 쭉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용적률 같은 경우는 저기 3종 같은 경우는 이제 300%, 그 다음에 아까 준주거 복합용지 같은 경우는 이제 500%로 계획되어 있다. 총 세대수는 이제 9,428세대고, 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3,014세대, 2구역이 2,609세대, 3구역이 2,213세대, 4구역이 1,592세대. 그래서 구역 면적이 가장 큰 1구역이 가장 세대수가 많다. 근데 주차 대수를 보면 12,458대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세대당 주차 대수는 1.32대 평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차 대수는 그래도 좀 아쉽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수변 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1, 2, 3구역 안에 이제 깔리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 강변북로 구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그 소로 중로라고 표시되어 있는 도로가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위에를 이제 덮어가지고 여기 뭐 일부 주차장도 만들고, 밑에는 이제 차가 가는 거고, 윗부분은 이제 공원으로 이제 꾸미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시설 같은 것도 넣고, 뭐 상가도 넣고, 그 다음에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도 넣고, 이런 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꾸며 놓으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용도지역은 이제 3종으로 종상향을 했고, 기존에 대비 3종 면적들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눈으로 봐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이게 수변공원이 여기 보면 1구역하고 2구역 요 사이에만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면적이 더 넓어졌음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에 요 부분도 지금 공원으로 이제 바뀌게 됐죠. 그럼 예전보다 훨씬 더 여기 기반시설 공원 배치가 더 깔끔해졌다라고 보입니다. 뭐 건축물 허용 용도는 아까 복합용지 여기 준주거로 이제 종상향을 해가지고 여기 뭐 주상복합 형태의 아파트가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기존의 용적률 계획은 뭐 상한 뭐 310, 318 뭐 요렇게 이제 계획돼 있었는데, 기존에는 저기 없었어요. 복합용지가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바뀐 거에 보면 주택용지가 있고 복합용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용지는 3종이니까 300%로 하고, 복합용지는 이제 준주거니까 법적 상한이 500%로 요렇게 이제 계획을 했다. 그 다음에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보게 되면, 기존에는 뭐 요런 식으로 뭐 10%, 5%,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돼 있었는데,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 저기 3종 주택용지 같은 경우는, 항목들은 요렇게 뭐 공공보행 통로, 열린단지, 공개공지, 돌봄, 뭐 방제안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항목별로의 인센티브 비율이 나오는데, 최대 주택용지 같은 경우는 이제 10% 정도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데, 근데 근생도 10%, 그리고 일부 여기 B2, B3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20% 받고요. 근데 복합용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항목별이 비율이 돼 있고 130%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뭐 이런 건 뭐 몰라도 되고. 그리고 건축물 높이 같은 경우 기존에는 최고 층수 50층, 평균 30층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주택 용지가 이제 최고 높이가 250m 이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83층 이하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용지 같은 경우도 똑같이 250m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83층 이하로 지을 수 있다. 그리고 각 구역별로 보게 되면 용도 지역이 이제 2종에서 이제 3종으로 정상향이 됐고, 공공시설 그 기부채납 순부담률은 20% 내외로 이제 돼 있죠. 그리고 용적률 계획도 뭐 기준 용적률, 허용 상한 이렇게 딱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2구역 같은 경우도 공공시설 순부담 비율은 20%로 돼 있고, 3구역도 20%, 4구역도 20% 정도 이렇게 돼 있다. 그럼 구역별로 요 계획은 거의 유사하다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수변공원 예시라고 이제 돼 있는데, 강변북로를 이제 덮어가지고 이제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아까 뭐 설명드렸던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비용을 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1, 2, 3구역이만 설치가 되고 4구역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4구역 같은 경우는 설치 비용을 기부 체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1구역하고 1, 2, 3구역이 수변공원 설치 비용이 얼마냐면 6,110억이 됩니다. 엄청 많네요. 근데 1구역이 2,585억을 부담을 하고 2구역이 1,928억, 3구역이 1,594억, 엄청 많이 부담을 하네요. 그리고 아까 1, 2, 3, 4구역 공통적으로 수상문화시설을 여기 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 설치 비용 같은 경우도 보니까 1,390억이나 되네요. 그래서 1구역이 한 508억, 2구역이 343억, 3구역이 295억, 4구역이 242억. 와, 엄청나네요. 그래서 요 두 개만 합치면은 수변문화공원과 수상문화시설 합치면은 거의 한 7,500억 정도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된다. 근데 뭐 어차피 이제 3종으로 종상향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비용을 내는 그 기부 찬압을 하는 거니까 손해는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자, 정비구역 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 4개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는 4,38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주 가구가 9,067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이제 정보목당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목당 사이트에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1구역이 1332명, 2구역이 1092명, 3구역이 960명, 4구역이 753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합계해보니까 4137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정비계획상에 보게 되면 4380명이라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더 많죠. 그래서 어떤 게 맞냐 보면 저는 정비사업이 더 맞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토지 등 구역별 토지 등 소유자 수는 정보몽땅 사이트 기준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각 구역별로 살펴보면 이제 1구역 같은 경우 보시면, 자, 전체 구역에 이제 택지로 쓰는 면적이 64.4%고요. 공공시설 용지가 이제 5.9%가 되어 있는데, 학교는 뭐 기존에 있었으니까 5.4%, 그리고 도로가 29.6%다. 근데 도로가 이제 전체 정비 기반 시설 비율이 29.6%인데 도로가 25.1%다. 그럼 요 비율이 높은 거는 구역 면적에 강명북로도 이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요 비율이 높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구역의 구역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여기 초등학교 있고 저 2구역 쪽에는 이제 중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도 지역이 기존에 뭐 여기 보시면 2종 7층하고 3종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섞여 있고 일부 자연 녹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2종 7층을 이 이제 줄고 3종으로 여기에 이제
종상향이 되면서 이제 3종 면적이 는 거죠. 그래서 3종 여기가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가 되는 거고, 2종 7층의 대부분은 이제 기부 찬압으로 이제 기반 시설을 기부 찬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용적률은 뭐 300 법정 상한까지 계획이 돼 있고, 그 최고 높이는 250m다. 한 83층 이하로 지을 수 있어요. 신축 세대수는 3014세대고 임대는 629세대, 임대 비율이 20.86%다. 와, 이게 기부찬압 순부담률도 높고 임대 비율도 상당히 높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는 1332명이고 일반 분양이 1053세대다. 그래서 일반 분양 비율은 79%고요. 상당히 좀 많은 편이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1332명이고 여기 보면 8호 초과가 536세대, 60 초과 8호 이하가 1600세대란 말이에요. 합치면 2100세대, 2138세대니까 그러면 구역 내에 아무거나 사도 이제 84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구역 내에 좀 큰 거를 사야 8호 초과를 이제 분양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나머지 뭐 일반 분양 1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 뭐 보자, 600 빠지고 한 800개 정도 보자. 800 1300 그쵸. 그러니까 한 800개 정도 이제 84가 일반 분양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60 이하도 이제 876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건축 계열을 보게 되면 각 구역별로 표시가 돼 있고, 여기 건축 계열을 보게 되면 건폐율은 뭐 18.83%, 용적률 299.85%고 신축 세대수가 이제 3014세대고요. 그리고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전용 3구 요거는 이제 일반 분양은 없고 다 임대가 돼 있고, 전용 5구도 아니고 여기 5, 6구로 돼 있어요. 5, 6이 일반 분양 분양분이 247세대, 임대가 389세대 이렇게 돼 있고, 그럼 74는 없고 84, 141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84가 1602세대, 그 다음에 141이 두 개 합치면은 그러니까 536세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800명 정도, 아니 1300명 정도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 800개 정도가 84에서 이제 800개 정도가 이제 조합원이 가져가게 되면 일반 분양으로 한 800개 정도 일반 분양이 84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저기 전용 56도 일부 여기 일반 분양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세대당 주차 대수는 1.31대예요. 아유, 진짜 아쉽네. 주차 대수가 좀 적은 게 아쉽습니다. 뭐 배치도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초등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배치돼 있고, 그리고 여기 덕계공원 돼 있고, 요 앞쪽 한강 요 앞쪽은 정비계획상에 보면 20층 이하로 요 동 같은 경우, 맨 앞동 같은 경우는 20층 이하로 계획하라고 지침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20층 이하로 돼 있고, 이제 주동, 이게 가운데 있는 동들 이런 것들이 고층으로 이렇게 이제 계획이 돼 있죠. 자, 이 구역 같은 경우는 택지 면적이 59.1%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복합용지가 이제 5.5%, 그 다음에 학교가 기존에 있는 게 7%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기반 시설이 25%인데 여기도 도로가 21.6%로 대부분이다. 자, 그래서 정비구역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준주거 복합용지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3종 주택용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2종 7층의 일부가 3종으로 종상향이 됐고, 그래서 변경 후에 아마 3종 면적이 많고, 나머지 2종 7층 종전에 있던 것들은 정비 기반 시설로 기부 찬압을 된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뭐 용적률은 이제 300% 이하고 최고 높이가 250이다. 그래서 신축 세대수는 2609세대고 임대가 548세대, 21%.
저 비슷하잖아요. 1구역하고 분양이 2061세대, 토지 등 소유자가 1092명, 2명이고 일반 분양이 969세대다. 그래서 일반 분양 비율은 88.7%다. 그러면 1구역보다는 요 비율이 좀 더, 자, 1구역이 얼마였냐면, 79, 88이니까 약 9% 정도, 더 많다. 그리고 이 지구 같은 경우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36, 39. 그래서 36하고 39는 다 보시면 이제 임대 분야 평형이고, 여기는 이제 59. 59에 276세대는 임대고 216세대는 이제 분양이에요. 조합은 하고 일반 분양. 그 다음에 여기도 74가 없고 84가 1237세대, 114가 176세대, 134가 88세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1092명이니까 그러면 이제 84 이상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지금 보시면 200, 250, 260, 그러니까 거의 한 1500세대네요.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1092명이니까 대충 한 400세대 정도는 이제 84가 일반 분양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세대당 주차 대수는 1.3대다. 자, 이 구역 배치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제 가운데 부분이 주동입니다. 고층으로 짓는 그리고 한강변 요 앞에는 이제 20층 이하로 지어야 하고요. 자, 3지구는 여기 보시면 택지 주택 용지가 이제 65.7%고요. 여기 택지가 주택 용지가 65.3%고 복합 용지가 6%. 그래서 전체 택지가 65.7%고 공공시설 용지에 여기 특이한 특이점은 자동차 정류장이 2.8%가 들어간다. 자, 전기 기반 시설은 28.2%고요. 도로가 20.6%다. 상대적으로 기반 시설이 비율이 다른 구역보다 좀 높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동차 정류장이 이쪽 편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용도 지역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종 7층 이하가 이제 3종으로 종상향이 되고 일부는 준주거로 종상향이 돼서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래서 신축 세대 수는 2213세대, 임대가 486세대, 21.96%, 거의 비슷하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960명, 일반 분양이 767세대다. 일반 분양 비율은 79.89%다. 요거는 이제 1구역하고 좀 비슷한 비율을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 보시면 평형 구성을 보면 36, 39, 59, 84, 118, 144, 160. 여기 3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 144, 160이 있네요. 큰 평수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다. 그리고 74가 없는 거는 평형이 없는 거는 똑같고,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960명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83만 해도 890 세대가 돼 있고, 그 초과하면 요거 154에 가면 280 정도 되니까 280개, 그럼 700개, 그럼 여기도 한 200 몇 개 정도의 가 이제 84가 일반 분양으로 나오게 되겠네. 3구역 배치도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똑같습니다. 다른 데랑 똑같이 이제 단지 가운데에 있는 요런 주동이 고층으로 짓게 돼 있다. 자, 마지막으로 4구역입니다. 4구역은 여기 택지가 여기 보시면 주택 용지가 이제 67.8%고 여기 나머지는 뭐 근생하고 종교용지고 기반 시설이 31.3% 기부 찬압이 이렇게 높게 돼 있어요. 도로가 21.3%고 그럼 요거는 이제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되고, 자, 구역은 요렇게 구역이 이제 표시가 돼 있고, 아까 여기가 이제 덮개공원이 아니고 수변공원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광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종 7층이 3종으로 종상향이 됐고요. 자, 신축 세대수는 1592세대고 임대가 341세대 21.42%, 토지 등 소유자가 753명이고 일반 분양이 498세대다. 일반 분양 비율은 66.13%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4구역 같은 경우가 일반 분양이 이제 가장 일반 분양 비율이 가장 적음을 알 수가 있죠. 자, 평형 구성을 보면 이제 39, 46, 59, 84, 114, 130 이렇게 돼 있고요. 세대당 주차 대수는 1.32대 거의 1.3, 1.2, 1.3, 1.31, 1.3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 74 뭐 1에서 4구역 모두 전용 74는 없고 다 전용 84로 위주로 돼 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753명이니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104 합치니까 296, 890 하니까 그러면 여기도 84가 그래도 한 100여 개 일반 분양으로 나오겠네. 자,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아무거나 사도, 제일 작은 거 사도 전용 84는 무조건 분양을 받는다. 근데 평형 구성을 봤더니 거의 84 위주의 평형 구성으로 돼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8호 초과 평형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간평가가 큰 주택 같은 뭐 주택이나 상가주택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하셔야 8호 초과를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각 구역별로 기부 찬합 순부담률은 1, 2, 3, 4구역은 거의 비율은 비슷하고 4구역이 상대적으로 기반시설 순부담률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반대로 일반 분양 비율은 4구역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네요. 자, 이상으로 성수 전략 정비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